술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월이 만들어 갑니다. 세계적인 술들의 가치는 원료와 지역에서 나오고 오랜 역사가 핵심입니다. 20여 년 전 충남 예산에서 한국 술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 (100년의) 재배 역사를 품은 예산의 과일이자 대표적인 가을 과일. 사과로 와인과 브랜디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술에는 예산의 자연과 문화 그리고 긴 시간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 가다는 건 깊고 또 간절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두 사람의 가을처럼 말이죠. 겨울이 저만치 문 밖에 도착했습니다. 하나, 가을은 오늘도 최선을 다해 오롯한 열매들을 보듬어냅니다. 분주한 계절의 길목, 농부의 아침도 바쁩니다. 33,000제곱미터의 농장을 한 바퀴 돌며 7,000그루의 사과나무와 눈인사하는 정재민 대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한 4년 차 된 사과나무예요. 근데 이제 사과를 위로 이렇게 키우지 않고 옆으로 키워요. 보시면 이렇게 휘어 있잖아요. 이렇게 다축 수형이라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사과나무를 위로 키우면 위에 거 따기도 힘들고 그 다음에 열리는 면적도 좁고 그러니까 사과 주 가지를 이렇게 옆으로 키우고 주간 간격을 길게 해서 햇빛도 잘 받고 그 다음에 사과 열리는 면적도 넓게 해서 새로운 이제 방법이죠. 농장엔 두 개의 시간이 흐릅니다. 오랜 고목들과 이제 막 뿌리 내린 젊은 나무들.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한 세대 교체인 셈이죠. 여기 끝에 있는 여기 어린 사과들이 한국에서 개발된 품종이에요. 그러니까 8월 말쯤에 따는 사과니까 지금은 사과가 없죠. 아리수라는 사과예요. 우리나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된 품종이고, 그러니까 여름에 우리가 추석 전에 아우리라 그래서 좀 파란 사과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추석 전에도 빨간 사과에 대한 수요가 많아서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품종인데 되게 새콤하고 맛있는 사과예요. 그가 예산 사과와 인연을 맺은 건 20년 전. 그보다 곱절은 앞선 45년 동안 이 농장을 일궈온 이가 있습니다. 야, 철인이에요, 철인. 어머니 올해도 8순 되셨는데 저보다 더 정정하세요. 네. 지금 저렇게 사다리 타고 사과 따고 계시죠. 철인이에요, 철인. 안 나서 어떻게? 그러니까 어머니는 괜찮아? 아픈 데 없어? 괜찮아. 힘들어서 조금 저녁에만 힘들고. 저녁에만 힘들어요? 낮에는 사과 따면 힘드는 것도 모르지. 우리는 그래도 색이 좀 낫네. 색도 나고 맛도 좋아졌어. 예. 아니 올해 사과 맛있대 다들. 아니 안 그러지. 어머니가 정말 봄에 그 꽃 폈을 때부터 사과밭에 사세요. 그러니까 사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공을 많이 예. 들여야 돼요. 그냥 냅두면 절대 좋은 사과 안 나와요. 그러니까 농부가 사과밭을 몇 번 나왔느냐가 사과 품질 결정한다고 보면 돼요. 장인 장모님의 45년 세월이 담긴 사과. 저 혼자 둥그러지고 저절로 붉어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사과 한 알 속에는 봄부터 가을까지 농부의 애타는 시간이 담겨 있습니다. 이쪽 라인은 다 따는 겁니까? 여기까지 안 올 것 같아. 예? 여기까지는 안 올 것 같아. 이번 주는 끝나니까.
저희 이제 패밀리 농장이에요. 저희 술 만드는 것도 그렇고 농장도 그렇고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시작하셔서 처제 이제 사과 기술자 됐죠. 평생을 사과와 함께 해온 부모님, 그 곁을 지키는 두 딸과 사위. 저마다의 자리에서 묵묵히 일합니다. 익숙한 손길로 능숙한 발걸음으로 말이죠. 과수원 일은 정말 외국인 노동자나 나이 드신 분들 아니면 젊은 사람 와서 일을 안 해요. 일이 힘들고 여러 가지 일을 다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일할 사람은 없어요. 가족 이외에. 뭐 적과할 때나 봄에 사과 딸 때는 사람 수도 그 외에 이제 겨울부터 내내 1년 내내 일하는 건 가족이 아니면 못 하는데 두 분이서 하기가 이제 벅차신 거예요. 면적이 좁은 게 아니니까 여기가. 좋은 게 몇 년이 됐고 굽다 보니까 이제 큰아들이 원예과를 가서 나도 농사를 짓겠다 해서 큰아들이 계속 쭉 하게 된 거죠. 옛말 틀린 적 없습니다. 모전여전, 부전자전. 어머니와 딸, 아버지와 아들. 3대로 이어지는 가족 모두 서로 닮은 꼴입니다. 저 대학교 때 이제 우수사례 하면은 항상 나오는 곳이 저희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면은 이제 할아버지하고 이모부가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이제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이걸 이어 나가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고 제 사촌 동생이 또 이제 지금 캐나다 유학 갔다가 와가지고 와인 양조 공부하고 있거든요. 이제 거기 또 그 친구가 담당하면 되니까 이제 가족별로 이제 분야를 나눠가지고 담당하면은 그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게 3개 다 하려면은 어렵더라고요, 그게. 수확이 시작되는 9월부터 11월까지 농장의 하루는 숨가쁘게 흘러갑니다. 그러나 뿌린 대로 거둔다는 이 땅의 담백한 순리를 진하게 맛보는 계절. 가족 모두 골고루 나누는 보람입니다. 젊어서는 그런 걸 덜 느끼는데 나이 먹으니까 옆에 있는 게 든든하고 좋아요. 사과 농사를 질 때는 좀 좋게 잘 지려고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지만 공을 많이 들여요. 나쁜 건 들고 따내고 좋은 걸로 더워서 상품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노다지 손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야 사과가 좀 좋아지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이렇게 잘 정리정돈되고 아름다운 사과밭을 만들어 놓지 않았으면 제가 여기다가 와인이라는 걸 결합할 생각을 못했을 거고 그 다음에 좋은 사과를 생산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또 지속하지 못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외국 같은 경우 보면 대대로 사과 농사 짓고 대대로 포도 농사 짓고 대대로 뭐 와인 만들고 치즈 만들고 그런 것처럼 히스토리 가치를 갖는 게 누가 뺏어갈 수 없는 가치잖아요. 100년 된 200년 된 사과밭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또 거기서 애플파이를 만들거나 잼을 만들거나 저처럼 술을 만들어서 또 부가가치를 올릴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우리 농업에서도 필요한 부분 같고요. 저희도 그래서 맨날 이제 100년 가는 사과밭, 100년 이후를 준비하는 와이너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스스로가 세뇌하고 있습니다. 100년을 이어갈 와이너리를 위해 서로서로 분업이 확실합니다. 부모님과 여동생 가족은 사과 농사를, 남편은 와인 제조를. 그렇다면 아내인 서은경 이사는 바로 체험 프로그램 담당입니다. 사과가 이렇게 나무에 매달려 있는데 이제 고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과 괜찮나 하고 이렇게 돌려보면 사과가 또 혼자 뚝 떨어져요. 아니면 이렇게 돌려보면 그때는 말짱하다가 새벽에 자기 혼자 뚝뚝뚝 떨어져요. 이게 꼭지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따기 전까지는 눈으로만 보세요. 눈으로 잘 살펴보고 이사가 마음에 드는데 그러면 그때 사과를 그냥 잡아당기면 가지가 흔들려서 잘 안 따지니까 가지를 잡아서 고정시키고 한 손으로 사과를 잡고 사과 엉덩이를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꺾어주면 사과가 똑하고 잘 떨어져요.
그러면 이제 바구니에 잘 넣어 오시고 오늘 사과 12개 따실 거예요. 빈 바구니에 설렘 가득 챙겨놓고 사과밭으로 향하는 사람들. 봄부터 가을까지 예산의 청정바람과 햇살에 폭 절여진 사과를 손으로 한 입, 눈으로도 한 입 맛봅니다. 도시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계절의 선물입니다. 아이고, 가지가 꺾였어. 이제 여기서 살지만 처음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힐링도 되고 기분도 좋고 행복하네요. 매일 직장 생활에 얽매여 있다가 이렇게 나와서 자연에서 이렇게 사과도 따고 체험할 수 있으니까 더 그냥 스트레스 확 풀리고 내일부터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기분 좋아요. 뭐야? 네? 사과 먹을 생각에. 사과 12개의 무게가 이리 무겁고 또 이리 가벼울 줄 몰랐습니다. 풍성한 수확에 마음이 날아갑니다. 잘 땄나요? 네네네, 다 맛있어 보여요. 요거는 겉에가 좀 이러거든요. 다시 따오셔도 되고 넣어 가셔도 되고. 이런 게 맛있다고 맛은 있어요. 네, 괜찮아요. 괜찮으세요? 근데 요거는 약간 좀 이 부분이 좀 맛이 없어 보이거든요. 하나 더 따오세요. 어쨌든 자연이 주는 그 힐링, 자연이 주는 치유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 생산물을 직접 수확하는 거에 대한 기쁨이 땅속에서 감자를 캐거나 고구마를 캐거나 아니면 나무에서 뭐 귤을 따거나 사과를 따거나 이렇게 수확하는 기쁨이 또 큰 것 같아요. 재밌어요. 이거 체험 아니고 일할 때도 딸 때는 다른 거 일할 때보다 딸 때가 제일 재밌어요. 사과 수확 체험과 함께 애플파이 만들기, 사과잼 만들기도 농장의 인기 프로그램 중 하나입니다. 해마다 3만여 명의 방문객이 찾아오고 체험하고 배워가는 곳. 농장은 단순한 생산 공간을 넘어 문화와 교육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 됐습니다. 농장을 찾는 방문객이 늘어날수록 더 많은 준비와 일손이 필요하지만 그만큼 의미도 깊어졌습니다. 저희가 같이 합류해서 일 시작하기 전에는 도매로 넘겼죠. 예전에 이제 밭대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저희가 합류하면서 이제 체험을 하면서 이제 직거래를 하게 된 거고 수익은 한 1.5에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면에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려운 면도 있어요. 도매상에 넘기거나 했을 때는 한 번에 일이 끝나는데 이제 요거는 직거래를 하면 소비자하고 직접 만나는 접점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잖아요. 이제 거기서 오는 감정 노동이 있고요. 그 모든 걸 상쇄하는 건 수입이 늘어났다는 거죠. 아내가 체험 진행으로 바쁜 동안 정재민 대표 역시 중요한 일과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이에요. 오늘 마지막? 내일까지? 내일. 아니 우리한테 이렇게 많이 가져오시면 어떡해? 좋은 거 팔이지. 많이 저 값이 좋게 오는 거지. 좋은 거 해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데.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날씨가 나빠서 그런 거. 저희가 1년에 예산 지역의 사과를 작년에 320톤 썼고 올해 한 400톤 필요한데요. 술 한 병 만드는데 사과가 4.7kg, 5.7kg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사과가 필요해요. 우리 사과 농장의 사과만으로는 많이 부족하고요. 그래서 예산 지역 한 100여 개 농가에서 사과를 받아서 하고 있고 저희는 상인한테 사진 않아요. 왜냐하면 상인들은 저 다른 지역에서 이제 싼 거 갖다가 저희한테 납품할 우려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예산 지역에서 농사 짓는 농가들한테만 사과를 받고 있죠. 그래서 매일 이제 농민들이 이렇게 차로 예약해서 이제 싣고 오죠. 이곳 농장에서 직접 수확하는 사과는 연간 50여 톤. 술을 만들기 위해선 10배가량의 사과를 지역 농가에서 구해야 합니다. 안정적인 재료 확보는 물론 품질도 고르게 좋아야겠죠. 예산 지역 사과는 늘 기대에 어긋나지 않습니다.
보통 식용으로 최상품 사과도 13, 14브릭스 나오면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좀 색깔이 안 나도 지금 15.6브릭스예요. 그러면 이거는 거의 꿀 수준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모양이 이쁘고 색깔이 이쁜 거를 맛보다 그걸 더 가격을 더 쳐주니까 이제 못생긴 사과들은 다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못난이 사과를 좀 많이들 드셔주셨으면 농가에 도움이 될 텐데. 예. 100% 예산 사과만 사용하겠다는 철치. 지역 농가들과 어깨동무하려는 마음도 큽니다. 어제 거하고 오늘 들어온 거 사인해 주시고. 그러니까 날짜 그거는- 미리 잡아놓으셔야 돼. 네, 저희도 나중에 날짜 안 잡아놓고 밀고 들어오시면 네. 저희가 어떻게 하지 못해. 딱 날 잡아놓고 예. 이제 그 수량은 이제 한 200개 신청해 봤어요. 네네. 우리 내가 색깔 미달되는 최저 가격이 여기서 수매를 안 하면은 시중에서 10,000원 받기가 어려운데 여기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최저 가격이 20,000원 이상, 25,000원 가격이 여기서 수매를 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많이 보고 있죠. 매일 아침 예산 곳곳 과수원에서 들어온 사과들이 이곳 세척실로 모입니다. 와인이 되기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러니까 세척을 이제 브러쉬로 세척한 다음에 다 버블 세척해요. 그 다음에 또 샤워시켜서 3번 세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과를 으깨면서 즙을 짜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그 즙은 이스트를 넣어서 발효시켜서 이제 증류 원액으로 쓰고, 그 다음에 짜진 거는 소 키우는 데서 가져가요. 그래서 소 먹이로 사용되고요. 그렇게 이제 하나도 버릴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예.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순환. 사과 한 알 한 알이 제 몫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제 발효실로 옮겨진 사과즙은 이곳에서 술로 태어나기 위한 시간을 기다립니다. 사과즙을 짜서 발효하면 쌀로 만든 막걸리 같은 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증류기에 넣고 증류를 하면 59도나 60도짜리 독한 술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오크통으로 들어가서 한 1년 정도 숙성하면 위스키 같은 꼬냑 같은 이제 술이 되는 거죠. 사과에서 와인으로, 와인에서 증류주로, 증류주는 다시 브랜디로. 사과의 변신은 이렇듯 깊고 그윽하게 이어집니다. 이제 저쪽에서 발효된 술이 이제 이쪽으로 지금 증류기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한 3톤 정도의 사과를 발효해서 이제 여기 채우면 한 350리터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양의 사과가 있어야 이제 증류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소주들도, 전통 소주들도 사실은 예전에 먹고 살기 힘들 때 소주를 집에서 내려서 먹었던 집들은 다 부잣집들이었던 거예요. 네. 증류가 진행되는 동안 정재민 대표는 쉬지 않습니다. 술의 상태를 확인하고 온도와 압력, 미묘한 향의 변화를 느끼기 위해 끊임없이 감각의 날을 벼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바빠도 이 증류하는 거는 다른 사람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계에 의존하긴 하지만 향이나 그다음에 맛이나 이런 감각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최종적인 술을 만드는 거는 제가 몸이 아프고 아무리 바빠도 제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 그 성실한 열정이 마침내 예산 사과 와인의 맛을 완성해냅니다. 와인 메이커 정재민. 그는
언제부터 이 길에 마음의 발걸음을 들여놓게 된 것일까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대학교 4학년 때 부모님 따라서 외국에 나가서 생활하게 됐으니까 이제 술을 막 접할 때였고, 그러니까 술이라는 거는 취하기 위한 수단, 그 다음에 이제 집단에서 어떤 장벽을 허무는 융합하는 그런 수단으로 이제 그렇게만 느꼈었죠. 그래서 술이 음식과 어울리고 사람과의 대화를 끌어내고 뭐 이런 기능들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외국 생활하면서 이제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온 거죠. 술이 그냥 알코올이고 마시면 취하고 그런 기능들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구나 하는 거를 느끼게 됐었던 거죠. 한국으로 돌아온 그는 결심했습니다. 나만의 와인을 만들어 보겠다고. 그 결심이 20년 숙성 시간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처음엔 포도와인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과를 만난 후 생각을 뒤집었죠. 부모님의 사과 농장 곁에 지금의 와이너리를 지었고, 느리지만 천천히 한 병 한 병에 진심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 반자동으로 사람이 기계가 술을 넣어주긴 하는데 그 다음에 이동은 사람 손으로, 기계가 코르크로 눌러주기는 하는데 작동도 사람 손으로. 장기적으로는 저희의 꿈이죠. 생산을 많이 해서 저희도 자동화 라인 이렇게 버튼 누르면 자기가 쭉 해서 나오는 것까지가. 네. 젊은 시절 부부의 꿈은 생생했습니다. 그저 그런 술 공장이 아닌 문화와 이야기가 있는 와이너리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직원들의 젊은 꿈도 이야기도 함께 보태지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정말 귀하게 모신 분들입니다. 저희가 일단은 좀 접근이 수월하지 않은 곳에 있잖아요. 대중교통이 다니지 않고, 그리고 이제 지역에 젊은이가 많지 않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운 좋게 이 친구들이 일을 하겠다고 해서 이제 같이 합을 맞추고, 네. 그리고 제일 길게 일한 친구가 이제 6년 차 되는 친구고, 지금 벌써 다들 3년 차 이상 되는 친구들인데 고맙죠. 일 저보다 훨씬 잘해요. 저는 이제 손이 느려져가지고. 6차 산업을 제일 정석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쪽을 배웠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와서 배우고 싶었어요. 적은 인원들끼리 가족처럼 이렇게 같이 으쌰으쌰 하는 모습이 되게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재미는 있어요. 재미도 있고 점심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사님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살이 점점 찌고 있어요. 젊은 직원들 사이에서 유독 눈에 띄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척 보기에도 상당한 연륜이 느껴지죠? 저희 많은 실무를 맡고 계신 전무님이시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제부입니다. 제 여동생의 남편입니다. 네, 같이 일한 지 18년 됐습니다. 저희 회사 시작할 때부터 같이 일하셨어요. 저보다 입사가 빠릅니다. 네. 이 건물 짓고 회사 설립할 때 저는 한국에 없었어요. 저는 애들이랑 잠깐 캐나다에 가 있었거든요. 1년 반 정도. 그 사이에 건물 짓고 회사를 만든 거예요. 네. 근데 그 회사 만들고 건물 지을 때부터 전무님은 같이 일을 하셨고, 저는 이제 다 건물 짓고 그 다음에 입사해서, 그래서 전무님이 저보다 입사가 빠르세요. 여러 마리 뭐 필요한 가족들이 아니라서요. 같이 할까? 뭐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얼핏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은 안 나지만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은 안 했던 것 같고요. 처음부터 많이
다 이루어져 있던 곳이 아니었고 이제 시작하는 단계, 어려운 단계였으니까 그냥 같이 가족이 도와서 한번 해보자는 그런 의미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말이 필요한 가족이 아니었다는 그의 말이 유독 그윽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시절 서로의 전부가 되어준 가족입니다. 초기에 거의 한 10년 이상? 그 정도는 계속 적자였어요. 그리고 제일 힘든 거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자가 나도 미래가 보이면 이 사업을 하면 그래도 먹고 살 수 있겠다. 미래가 보이면 그래도 좀 희망이 있는 건데 처음 초기 몇 년은 잘 보이지 않았어요. 정말 이걸로 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나? 그랬는데 남편이 처음 이제 이거 와이너리 할 때 스승님이 그러셨대요. 니대에서 여기서 뭔가 성공을 거둘 거로 생각하고 하면 이 와이너리는 하지 말아라. 아들이나 손자 때 되면 조금 돈을 벌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다고 그렇죠. 저를 설득했죠. 몇 년간은 안 벌리는 게 당연한 거야.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사업이다. 또 그러면 또 제가 또 혹해가지고 그래 그럼 장기적으로 가보자 그랬는데 요즘은 그래도 적자는 아니어서. 예. 길었던 적자의 늪을 벗어나기 시작한 건 사과 와인에서 한 발 나아가 증류주와 오크통에서 숙성한 사과 브랜디를 만들면서부터였습니다. 인생 참 알 수 없습니다. 연륜 있는 세대보다 젊은 세대의 기호가 입소문을 낳고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저희는 지역 특산주라서 온라인 판매 가능하거든요. 원래 주류는 통신 판매가 안 돼요. 근데 지역 특산주인 경우만 통신 판매가 가능해요. 100년의 재배 역사를 자랑하는 예산 사과로 만든 수리기에 얻은 자격입니다. 매일 택배 물량을 준비하며 단순히 술이 아니라 이 술을 만들기까지의 우리의 이야기가 전해지길 바랍니다. Share all the memories of you and me, but still I will remember you. The smell of your lovely dew, taking me back to you. Please tell me something new. I'll write a song for two, if only that I knew.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적자 나고 그다음에 외국의 술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가성비 있는 술들 무차별적으로 들어오고 한국 술들은 지금도 전체 주류 시장에서 한 1% 정도 좀 넘을까 말까 그래요. 그래서 두려움도 있었고 불안함도 있었어요. 물론 외국에 좋은 와인, 개성 있는 와인 많지만 한국에서 나는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익숙한 맛의 과일들로 술을 만들어도 언젠가는 소비자들이 알아줄 날이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즘에 이제 그 K-팝이나 한류 문화, 한식 이런 것들 보면 가장 한국적인 것들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고 그 다음에 우리들 스스로가 제가 어디 외국 나가봐도 한국 음식만큼 맛있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술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버텨온 거고요. 최근에 이제 젊은 층들이 한국적인 것, 그 다음에 한국에서 제대로 만든 것,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 색소 넣고 향 넣고 그냥 대충 만든 것들이 아니라 제대로 만든 것들에 대한 인정, 소비 이런 것들이 정말 큰 힘이 되고 있는 거죠. 며칠 후 서울에서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날. 올해로 15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는 매년 2만여 명이 찾는 큰 규모의 행사입니다.
새로 출시한 신제품을 선보일 요량으로 엄성은 전무의 마음이 분주합니다. 한 달만?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런 데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술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아니면은 이제 그동안 이제 1년 동안 또 어떤 트렌드가 바뀌어가는지 그런 것도 또 이렇게 시장 조사도 할 겸 해가지고 주로 참가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특별히 박람회 홍보전담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모처럼의 출근이라는데요. 저희 대표님 따님이시고요. 제 조카입니다. 서울에서 지금 살고 있고요. 행사 때마다 저희를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제 의무처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약간 내향적이고 말을 잘 못하는 타입이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데 나오는 게 별로 안 좋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많이 나오면서 연습이 되니까 이제는 이제 로봇처럼 자동 응답처럼 나오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든든하죠. 저보다 더 전문가. 더 많이 했어요, 행사는. 저보다 한 1, 2년 더 먼저 했을걸요. 지금부터 2025 대한민국 우리술 대축제 개막식을 여러분의 뜨거운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3일간의 축제, 그 개막식의 시작과 함께 우리술 품평의 시상식이 진행됐는데요. 우리술의 다양성을 소개하고 서로의 가치를 인정받는 자리. 그간 여러 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지만 올해도 역시 가을 거지하듯 뿌듯한 자리입니다. 이거 우리 우수상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시라고 주신 상 같아요. 더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람회의 기분 좋은 시작입니다. 가시 들어왔어. 올해는 전국 122개 양조장과 주류업체가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라 하는데요. 그래서인가요? 직원들의 목소리에 바짝 힘이 붙었습니다. 사과 와인을 증류해서 프렌치 오크에 한 번, 레드 와인 캐스크에 한 번 더 숙성한 제품이고요. 50도예요. 이쪽에 있는 건 50도짜리 2개 제품이고요. 얘는 이제 프렌치 오크에서 숙성한 제품, 얘는 프렌치 오크랑 플러스 이제 시라 캐스크에서 추가로 숙성한 제품이에요. 그 25도 제품이고요. 이거는 40도 버전이고요. 이 술을 숙성했던 오크통에 넣고 숙성한 게 이 제품이에요. 술에 담긴 이야기를 하나하나 정성스레 전하는 직원들. 같은 사과로 만들었어도 숙성 방법에 따라 전혀 다른 술이 탄생합니다. 설명을 듣고 나면 조금 더 신중해지죠. 저마다 다른 표정으로 향을 음미하고 첫맛, 중간맛, 그리고 마지막 잔향까지 진지하게 맛을 탐구합니다. 사과라고 해서 더 눈에 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익숙한 과일이다 보니까 뭔가 술로 만들었을 땐 어떤 맛일까라고 생각하고 한번 시음을 해봤는데 네, 맛있는 것 같아요. 저도 위스키를 좀 즐겨 먹긴 하는데 처음엔 첫맛은 위스키랑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 마지막 피니시에서 잔향이 사과 맛이 굉장히 많이 나서 경쟁력이 나름 있겠다 생각은 들어요. 좀 캐주얼하게 마실 수 있는 너무 이렇게 위스키 알코올향 같은 게 너무 심하지 않고 조금 향이 더해지니까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증류주인데도 약간 그런 위스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약간 좀 꽉 찬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대로 만든 술이 인정받는 시대. 사람들이 진지하게 술을 대하고 그 가치를 알아주는 귀한 시간들. 어쩌면 이런 순간들을 위해 지난 20년을 묵묵히 걸어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즘 이제 되게 바람직한 현상들은 젊은 친구들이 박람회나 이제 시음회나 뭐 이런 데 가면 굉장히 술에 대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요. 그래서 이 원료는 뭐고 어느 지역 원료를 썼고 어떻게 만들었고
향은 무슨 향이 나고 맛은 어떻고 굉장히 깊게 고민하면서 술을 선택하고 마시는 문화가 생겼더라고요. 그게 이제 20, 30대 젊은 층들에서 시작됐는데 그런 거예요. 젊은 층들은 내가 술을 취하려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술을 마셔서 행복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 술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뭘로 만들어졌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성세대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낙엽이 쌓이듯 겹겹 시간이 쌓이는 아침. 특별한 손님들이 도착했습니다. So welcome to our winery. My name is Jaemin Chung. I'm winemaker and distiller in this winery. Okay, our apple orchard established 45 years ago by my father-in-law, my wife's father. I'm a lucky man. Okay, follow me, please. 한국의 와인이 세계와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산의 작은 와이너리는 외국인들 사이에 이미 소문자자한 명소입니다. Okay, this is a distilling room. We have two types of distiller. Copper distiller for making apple brandy. So after distilling from copper distiller, all spirit are aging in oak barrel. 은은한 오크향이 번져오는 숙성실로 향합니다. 실내 온도는 15도. 숙성을 위해 최적화된 온도입니다. 오케이. 드디어 가장 기다려온 시간. 시음 시간입니다. 나무향, 술향, 그리고 시간의 향이 뒤섞입니다. Okay, cheers, one shot. 양조장에서 직접 맛보는 애플 브랜디는 어떤 맛일까요? Okay. 이제 저마다 다른 색깔, 다른 이야기를 품은 술들을 차례로 맛봅니다. 한국의 사과로 만든 술. 처음 경험하는 이 특별함이 이들에게 어떤 추억으로 남게 될까요? I've been to many vineyards and wineries in Italy, Germany, and France, and the same thing I see with every owner is that they're happy, maybe because of the wine, and that people who make great wine are normally really great people. So this is a great facility, and I learned a lot about apples and how they can make wine with apples. I didn't think that was possible. So I like what he's doing. I like how he's bringing attention to Korea. 사과 와인의 잔향이 사라지기 전에 고소한 향기가 또 하나 더해집니다. Today we are going to make apple pie, and before you make apple pie, I'm going to show how to make apple pie. Okay, we have two dough. One is big and one is small, and big dough is for the bottom part and small dough is for the top part. So big dough first. 서은경 이사의 친절한 설명대로 서툴지만 조심스럽게 파이를 만들어 봅니다. 해마다 3만 명이 넘는 방문객이 농장을 찾아오고 그중 5천 명은 외국인이라고 하는데요. 그들의 기억 속에 판에 박힌 관광지가 아닌 한국의 작은 시골에서 소박한 자연과 문화를 맛본 특별한 추억이 되길 부부는 바라고 있습니다. 부부가 20년 전 꿈꿨던 그 미래가 조금씩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과 결합하고 또 스토리 있고 히스토리 가치를 갖는 술로 만들어가는 과정들이 새롭게 이제 술을 만들려고 하고 술 사업에 뛰어드는 젊은층들이나 또는 기존에 관성적으로 술을 만드시던 분들한테 자극도 되고 저렇게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향이다 이런 이제 역할도 부여받아서
좀 어깨가 무거워지는 부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외국에서 한국 관광들을 많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아직까지는 서울 중심이란 말이에요. 서울에서 머물다 가고, 외국에 우리가 가면 와이너리 투어나 증류소 투어 가듯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양조장에 오고 사과밭에 와서 술도 좀 먹어보고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고, 그래서 지금도 이제 외국 분들이 늘고는 있지만 한국 오면 좀 가봐야 될 양조장으로 이제 차근차근 성장해 가고 싶고요. 즐겁게 수렁거리던 체험 시간이 지나가니 그제야 허기가 달려옵니다. 서은경 이사의 손길이 바쁩니다. 오늘은 김밥이에요. 11월 1일 날 축제가 있었는데 그날 식사 준비하면서 단무지도 굉장히 많이 남고 당근이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단무지와 당근을 먹을 수 있는 김밥을 오늘 점심으로 준비합니다. 매일 직원들의 점심을 손수 준비하는 정성. 오늘 그 어느 때보다 푸짐합니다. 이 근처는 식당이 별로 없기도 하고 또 사 먹는 것보다 해 먹는 게, 반찬이 없어도 해 먹는 게 더 맛있더라고요. 요리 솜씨가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그냥 같이 먹는 거라 같이 둘러앉아서 먹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혼자서 먹고 둘이서 먹는 것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비법이 하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아침이 되면 요정처럼 딱 반찬을 이렇게 해서 갖다 주세요. 그러면 저는 차리기만 하면 될 때도 많아요. 언제고 거침없이 두 팔 걷어 도와주는 가족들과 직원들이 있어 큰 걱정 없다고 합니다. 김밥은 전문가이십니다. 김밥 쌀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저희 직원들이 각각 뭐 어떤 잘하는 메뉴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거 할 때는 좀 도와드리고, 직장인들의 어떤 즐거움 중에 하나죠. 가장 큰 즐거움 중에 회사에서 먹는 식사, 특히 나가 사 먹는 게 아닐 경우라면은 오늘은 무슨 메뉴 나올까 그런 거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즐겁죠. 상상하면서 또 기다리는 그 시간이. 저는 100점 만점입니다. 저 주말에도 가끔 진짜 밥 먹고 싶어서 출근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시장이 반찬? 아닙니다. 정성이 반찬. 함께 둘러앉아 먹는 즐거움이 더할 나위 없는 반찬입니다. 체험을 진행하느라 다들 조금 늦은 점심이지만 오늘도 이렇게 농장에서 보내는 맛있는 시간들이 겹겹 쌓여갑니다. 맛은 있다고 얘기해줘. 김밥이 풀어지지만. 아무도 얘기 안 해주네. 오후가 되자 산허리에 걸린 햇살 손잡고 또 다른 체험객들이 사과 농장을 찾았습니다. 부부는 각자의 일터에서 다시 향기로운 이야기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술만이 아니라 술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사람, 문화, 그것들이 조금씩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희 가끔 음악회 같은 것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모임을 갖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공간을 내어줄 수 있다는 것,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것, 술을 매개로 해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것들이 좋아요. 저 죽은 다음에도 100년, 200년 후세대들이 끌어가서 나중에는 우리가 외국의 위스키들, 꼬냑,
이런 것들 이제 히스토리 가치를 주고 사 먹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사과 증류주로 좀 자리매김해서 인천공항 면세점뿐만 아니라 세계 공항의 면세점에 세계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날이 오게끔 하는 게 앞으로의 포부고 목표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 불안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와이너리를 짓겠다 결심한 20여 년 전 그날처럼 가보지 않은 낯선 길을 기꺼이 걸어온 두 사람. 두 사람이 만드는 오늘의 술은 지나온 어제처럼 깊고 알 수 없는 내일처럼 신선합니다. To the first time